안녕하세요. 네,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거침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봇주들이 다 폭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11월 달 그리고 12월 초 로봇주들 정리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난 4월 달부터 계속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지겨울 수도 있는데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 이번 대세 상승장에 가장 버블이 크게 형성될 종목군이 로봇이다 라는 얘기를 작년 6월부터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거칠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금요일 시황폴더를 통해서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오전에 로봇주들의 움직임의 급격한 어떤 변동성으로 인한 단기 조정도 임박할 수 있다. 그런데 장중에 시세의 어떤 급변 현상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현대무백스, 그리고 사면, 그리고 우리 대중들이 좋아하는 휴림로봇, 유진로봇,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고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 정리해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올려드렸고 12월 달에도 올려드렸었고요. 12월 중순에도 올려드렸었는데, 현재 로봇을 정리해서 보면 한 31개 정도, 더 있습니다만은 일단 정리를 한 개 이 정도 됩니다. 협동 로봇이 있고, 로봇 부품이 있고, 의료 로봇이 있고, 산업용 로봇이 있고, 물류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S 쪽, 소프트웨어 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최근에 T-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다라고 발표되면서 주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는데, 최근 한 3일 동안 뉴로메카가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34% 상승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 휴림로봇 120%, 현대무백스 180%, 유진로봇이 96%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SBB테크, SPG, 해성에어로봇, 로보틱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길게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고요. 그리고 클로봇,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빠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보티즈가 지난 12월 초에 비해서 한 10% 빠져 있고요. 그리고 PNS 로보틱스 같은 경우, 그리고 제닉스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 규모가 굉장히 작죠. 미래컴퍼니. 이런 건 안 보셔도 된다. 일단 시가총액 규모가 아주 작은 것들은 안 보셔도 된다. 물론 유진로봇이나 휴림로봇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000억대에서 시작된 종목이니까 1000억대 있는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일단은 좀 패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동안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로봇도 파생되는 거니까, 연결된 부분들이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 정도 있는 종목들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3조대를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사면 SBB테크, 사면 SPG, 그리고 유진로봇, 휴림로봇, 유진로봇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현대무백스, 클로봇, 현대무백스도 3조를 넘었었네요. 이렇게 시가총액 레벨업이 된 반면에 아직까지 움직임이 크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이젠 RNA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못 올랐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큐렉소도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고, 현재 이 종목들 가운데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접근한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을까?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현재 움직임이 이제 새롭게 좀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속기 중에서 지난번에 감속기 방송도 해드렸었는데 SBB테크, SPG가 있는데요. 감속기를 그때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로봇을 자동차로 비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동차가 되겠죠. 그러면 액추에이터는 이슈를 기본으로 한 엔진 변속이, 그러니까 구동계통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감속기는 뭐냐 하면, 감속기는 자동차로 비교하면 모터는 엔진이고
감속기는 변속기가 되겠죠. 그래서 감속기와 모터를 결합한 게 모듈화돼서 전체 휴머노이드 로봇을 움직이게 해주는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속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감속기 중에서 우리 그때 살펴봤을 때 SBB테크랑 SPG가 있는데, SPG는 산업용 감속기를 하죠. 그래서 로봇 전용이라기보다는 로봇에도 탑재가 되지만 일반 산업에 탑재가 골고루 형성되는 반면에, SBB테크는 철저하게 로봇에만 들어갑니다. 초정밀 감속기죠.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성된 자동차를 사면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은 소모품이 되잖아요. 계속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산업용 로봇도 마찬가지고 로봇이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소모품이 뭐가 되죠? 배터리. 사용되는 배터리도 결국 소모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깁니까? 관절염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액추에이터 고장, 그러니까 감속기의 교체가 1년 혹은 2년 안에 계속해서 교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이 공장에서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로봇은 24시간 그냥 풀로 혼자서 계속 가동이 될 거니까 그만큼 사용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소모품의 재활용, 이렇게 재구매, 계속해서 재사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반도체 소재처럼 계속해서 필요한 부품이다. 그러니까 완성된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탑재가 되지만 교체형으로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감속기 쪽이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 SPG보다는 SBB테크가 현재 볼륨은 작고, 시가총액이 SPG가 현재 시가총액이 2조 492억인데 SBB테크는 3,470억이거든요. 아직 거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기업 자체도 볼륨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로봇으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SBB테크에 대한 대응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형, 큐렉스 같은 이제 의료 로봇, 이번 주에, 지난주에 목요일날 엔젤로보틱스가 급등했었죠. 엔젤로보틱스 급등했다가 금요일날 한 7% 정도 빠졌는데,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재활 로봇이잖아요. 수술 로봇, 뇌수술하는 고형, 그 다음에 정형외과 수술하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수술하는 큐렉소, 그리고 재활 로봇 엔젤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봐야 되는데, 가격에 부담이 어떤가요? 고형이 지난 12월 초에 비해서 1%밖에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다는 얘기죠. 큐렉소는 마이너스 1.5%, 엔젤로보틱스가 목요일날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7%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만만하다, 부담이 적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이제 감속기 모터에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속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감속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액추에이터가 중요하고, 감속기 안에 모터의 동작을 조절하는,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 감속기는 기계적인 컨트롤이고요. 감속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RS 오토메이션이 하는데, 아직 RS 오토메이션이 뚜렷하게 어떤 특정한 대기업이나 중요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이나 협업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발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유로메카가 움직이는 것도 산업용 로봇,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팔, 공장에 있는 로봇팔들 있잖아요. 그거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어 장치들을 유로메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로봇 전체의 OS는 클로봇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조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현대무벡스, 휴림로봇, 유진로봇, 그 다음에 사면, 그리고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상승률이 너무 크게 나타났죠.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주들이 워낙 투기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차원에서는 굉장히 매매가 잘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한번 들커덩하게 되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로봇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어제 로봇주들을 한번 볼까요? 정중 고가 대비 SBB테크가 14%,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우 로보틱스가 장중 고가 대비 14%, 코인테크 13%, 로보로보 11%. 이들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평소에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들이고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었습니다. 클로버도 9%, 유일로보틱스 10%, RS 오토메이션 9%, 22,000원 넘어갔다가 2만원 깨고 마감됐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게 크게 나타날 수 있다.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로봇주들은 매매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사놓고 나는 장기간 편하게 그냥 가야지, 이거는 좀 늦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즘 당연한 거고요. 얘는 그냥 기본적인 패시브 쪽의 수급 구조가 갖춰져서 그냥 쭉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등락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변동성은 후발 로봇주들보다 훨씬 작죠. 오히려 이제 더 안전하게 가게 되고, 전력 설비 관련된, 송배전과 관련된 HD 현대일렉트로닉이 움직였던 어떤 그런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접근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 로봇, 고용, 큐렉스,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모션 제어하는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AMR, 공장에서 물류 로봇이죠. 예전에 AGV라 그래서 정해진 노선대로만 움직이는 게 AGV였는데, AMR은 자기가 이제 알아서 장애물을 피하고 가는, 그게 이제 AMR이라고 하는데, 그거 대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T로보틱스고요. 그 다음 지금 신규로 이제 시작했던 회사가 코인테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봐야 되는데, 코인테크보다는 T로보틱스가 접근하기는 훨씬 좀 유리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로봇주 전체의 흐름들을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으로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이 어떻게 변했는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파란색이 개인들 매매입니다. 개인들. 그리고 빨간색은 외국인들이고 초록색은 국내 기관이니까 그걸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개인들 비중이 별로 없죠. 점점 줄어들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움직임이 좀 저하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탄력은 적은데 개인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시세 탄력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어떤가요? 이제 개인들이 초기에 시세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많이 정리했다가 최근에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세가 조금 약화되는 양상들도 있는데, 여기서 드라이브가 한번 걸리게 되면 누가 드라이브를 걸까요? 지금 로봇주의 드라이브를 걸 쪽은 국내 기관들입니다. 국내 기관들이 로봇주들을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다. 그랬을 때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누가 파나요? 개인들이 팔죠. 자, 그 다음 원익홀딩스가 개인들이 다 팔았다가, 시세가 시작되는 초기에 다 팔았다가 다 올라가고 난 후부터 지금 슈팅 구간에서 개인들이 급격하게 따라붙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한때 유튜브에 엄청 나오더라고요. 현대무백스도 지금 개인들이 꾸준히 매매가 워낙 많이 되는 종목이니까, 거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종목이니까, 이번에 사실 제가 매매 폴드에도 12,000원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하는 사이에 그냥 훅 붙어버려서 그냥 놓쳐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29,000원까지 그냥 손가락 빨고 구경하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개인들 비중이 여전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줄어들고 있고요. 사면 같은 경우는 개인들 비중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죠. SPG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얼마나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가요? 이 가격 3만원 이전에. 그러다가 지금 개인들이 정리되고, 누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국내 기관들이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시세가 막판에 슈팅 영역 들어가고 할 때 드라이브는 국내 기관이 건다. 고용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고 국내 개인들이 여전히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수급 주체의 변화는 없는데, 회사 내용으로 놓고 볼 때 이제 개인들이 정리되는, 저게 3만 원만 넘어가면 게임 끝나거든요. 고용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속 3만 원의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데, 가격을 볼까요? 고용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화요일날 29,750원까지 왔었는데 중요한 가격은 넘어선 상태고요. 지금 걸리는 가격이 35,000원, 그 다음 가격이 35,000원이니까 3만원을 넘어야 되는 거죠. 3만원 넘어서게 되면 35,000원, 그 다음 가격이 4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거래가 죽어버린다든가 로봇주 전체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세가 좀 엎어지는 현상이 나오면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로봇주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로봇 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이젠 RNN 아직도 개인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제한적이죠. 클로봇 역시나 클로봇도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데 예전에 비해서 주가가 시작될 당시 2만 원대 있을 때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주춤하니까 개인들이 좀 살아 들어오죠. 그래서 클로봇도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국내 유통 그리고 솔루션 제공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면서 장중에 7만 4천 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종가상으로 6만 7천 원으로 끝났는데 7만 원 넘어서게 되면 뭐 얘는 다른 세상으로 가겠죠. 그다음 휴림 로봇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거의 다 틀려가고 있다. 휴림 로보틱스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얘도 시가총액은 1조니까 휴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볼까요? 휴림 로보틱스가 12월 초에 비해서 2%밖에 안 움직였으니까 얘도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겠네요. 가격을 한번 보면 일단은 10만 원에 걸리고요. 1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12만 원, 13만 원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금요일 종가 89,100원이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대응을 한다면 얼마까지 대응을 하냐면 9만 원까지 9만 원까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다. 대신에 이제 여차하면 잘라야 되는데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급하게 자를 만한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진 로봇 거칠게 움직였죠. 개인들 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다 틀리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로메카 따라 정말 화끈하게 움직였죠. 일주일 동안에 100% 이상 3거래일 만에 100% 이상 움직였습니다. 저희가 매매폴드에 진짜 아까운데 팔고 나면 꼭 이런 일이 발생해서 유로메카를 33,800원에 사가지고 단기간에 60% 이상 올라가길 56,200원에 좋다고 팔았는데 어제 종가가 71,900원이 돼버렸네요. 그냥 이틀간 상한가 들어가길래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면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하루 더 가버리는데 어쩔 수 없죠. 자, 로보스타도 개인들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확 줄어들고 있죠. 로보스타도 아직 움직임이 로봇주들 중에서는 로보티즈랑 같이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새롭게 조금 시작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가격을 보면 로보스타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아직까지 최근 한 달 반 정도 동안에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얘도 대응을 할 수 있다. 대응을 한다면 얼마에 해야 될까? 가격을 보면 8만원부터 84,000원까지 8만원부터 84,000원까지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 일단 10만원 그 다음 12만 5천원 정도까지 열려 있네요. 자, 로보스타 봤고요. 한라캐스트 볼까요? 한라캐스트 얘도 얘는 상장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 조금 제한적인데 시가총액 규모가 많이 올랐습니다. 6,900억까지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 그 다음 큐렉소 가격이 움직임 없고요. 고영하고 큐렉소 같이 봐야 되는데 고영에 비해서는 큐렉소가 좀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근데 개인 비중은 없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얘도 이제 개인들이 다 최근에 거의 정리가 되는 모습들이 보이죠. 여기서 많이 갖고 있다가 한 단계 레벨 뜨니까 어제 7% 빠졌는데 얘도 대응해야 된다. 어제 종가가 34,600원인데요 35,000원부터 제일 힘든 가격이 일단 39,000원입니다. 이번에 39,000원 언저리 왔을 겁니다. 39,000원 39,000원이 제일 힘든 가격이고 39,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51,500원까지 가는데 어제 종가가 34,600원이니까 35,000원부터 38,000원까지 10% 정도 사이에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로보틱스 차분하게 예전에 2023년도에 화끈하게 움직였다가 거래 없이 움직였다가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봤었던 종목이죠. 이렇게 올랐다가 완전 여기서는 거래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23,000원을 일단 넘어서야 됩니다. 23,000원 23,000원 넘어서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가격은 그렇게 부담 없습니다. 그 다음 시메스 클로봇과 시메스 같이 가는데 클로봇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힘이. 그런데 왜 떨어지냐 눈에 보이잖아요. 개인들이 지금 시메스에 가득 포진해 있다. 주가 가면 빠지든가 올라가든가 해서 개인들 매물이 좀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 가격대는 괜찮은데요. 평소에 절대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 최근에는 거래가 좀 많이 됐습니다.
평소에 거래가 10만 주도 안 되던 종목이 지난주에 거래가 목요일날 400만 주, 금요일날 350만 주 정도 됐는데, 일단 제일 힘든 가격이 3만 원이고요. 지금 3만 원도 살짝 넘었다가 밀렸거든요. 3만 원을 여기서 시간을 좀 끌어야 될 겁니다. 시간을 좀 끌고 다져가는 시간이 나오게 되면 움직일 텐데, 이번에 급등했던 이유가 비상장사인 한양로보틱스 인수한다라고 보도되면서 주가가 움직였으니까 단발 개별 이슈죠. 이슈에서 움직이는 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SBB테크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되게 상장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인데 2023년도도 제가 접근을 여기서 초기에 상장하고 너무 올라가지고 이 구간에서도 보다가 24년도 줄줄줄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거래가 거의 안 됐거든요. 15,000원 이하에서. 그러다가 지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감속기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초정밀 감속기 굉장히 중요하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매출의 점프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가격을 한번 봐드릴까요? 제일 힘든 가격이 사실은 45,500원인데 넘었었습니다. 금요일 종가가 벌써 54,800원이고 저희 매매홀드에 그 가격이 들어갔죠. 상단에 걸리는 가격이 6만 원이고요. 이번에 6만 원의 언저리에서 일단 걸린 겁니다. 6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조금 주춤하네요. 6만 7천 원까지. 자, 그 다음에 그래도 SBB테크는 좀 봐야 된다. TXR 로보틱스 얘도 시가총액 2,900억이고 아직 개인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에브리봇 절대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RS 오토메이션 개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국내 기관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니까 많이 파는데요. 지금 RS 오토메이션은 시세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산다 외국인사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누가 사는 그때 기관들이 사게 됩니다. 지금 기관들이 파는 거는 얘가 상장된 이후에 주가 움직인 적이 없었거든요. 15,000원 기준으로 이 가격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오니까 두들겨 패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샀느냐? 이 시세를 이제 외국인이 만들었고 외국인이 만들어서 시세가 레벨업이 되는 과정이 형성되면 그 다음 국내 기관들이 사러 들어오고 개인들은 팔겠죠. 개인들의 매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눈여겨봐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절대 거래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일단 지켜봐야 되고 로봇도 작죠. 지금부터는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시가총액이 1,000억대 있는 종목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로봇주들 가격들을 좀 봤는데 일단 핵심은 지금 시가총액이 제일 큰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로봇 산업이 지금 이제 태동된 거잖아요. 소멸되는 상황이 아니라 태동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얘가 당장 시세가 소멸되려면 가시적으로 뭔가 실적들이 나오고 실적에 대한 기대, 분기 실적 가지고 막 모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 분기 실적이 어떤데 저떤데 이런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지켜보는 상황이면 로봇주들은 끝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봇주들에 대해서 분기 실적 신경 쓰나요? 1도 신경 안 씁니다. 관심도 없어요.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기가 됐을 때 로봇주들은 끝났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제외하고 그중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몇 개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SBB테크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하이젠 R&M도 좀 봐야 되는데 아직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고영, 엔젤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T로보틱스, 클로봇 이 정도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봇주도 막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리고 로봇주 갖고 계신 분들도 사자마자 막 급등하니까 아이고야 팔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쉽게 끝날 게임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지난번에도 방송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테마성 움직임이 맞거든요. 사실 움직임은 테마성인데 이 테마성 움직임은 대체적으로 붙었다 소멸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대자동차가 보여줘 버립니다. 현대차가 이건 테마가 아니다. 이거는 명확한 섹터다. 그리고 앞으로 중추적으로 가야 되는 현상들이다. 그리고
LG전자도 로보틱스 기업으로 지금 변신을 시도하고 있고 AI 로보틱스로 변신하고 있죠. 백색 가전 휴대폰에서 휴대폰 철수하고 백색 가전 하고 있습니다만은 AI 로보틱스로 변환하고 있는, 그러니까 큰 게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좀 크게 나타났다 줄어들었다 하겠지만 진행되는 상황은 이어진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고, 다만 너무 급등하는 거면 오늘 막 급등하는데 막 쫓아가고 이러면 어제처럼 장중에 10%씩 깨져버리면 버틸 수 있나요? 잘 못 버티잖아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